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남은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규정에서 알아볼 것은 먼저 동그라미 1번 감면세액의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세액의 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제가 예전에 8년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됐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된다는 건데요. 예컨대 세액 감면이 적용되기 전 내가 낼 세금이 100이라면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10% 세액 감면이 되니까 감면 세액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90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감면 세액의 20%를 곱한 2원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총 부담할 세액은 이 경우에는 92원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제촌 자격 요건을 갖춘 농지인 경우에는 이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제촌 자격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제촌 자격의 기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8년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면세액의 한도인데요. 동그라미 1번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5년간 합계액 감면 한도도 있는데요. 여기 뭐 여러가지 감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앞서 봤듯이 1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5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2021년도 중에 내가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7천만 원만큼 받았다고 했을 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아무리 많아도 3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년간 1억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이죠. 혹은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A 필지를 가지고 있고요. B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A 필지와 B 필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2021년도 중에 A 필지, B 필지 모두 양도했을 때 세액 감면 규정 적용 전에 내가 낼 세금이 3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토지 보상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했을 때 세액 감면율이 10%죠. 그래서 감면 세액은 30억의 10%인 3억 원이 돼야 될 것 같지만 1년간 1억 원의 감면 세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액 감면은 1억 원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중에 A, B 필지 모두 양도한다면 내가 낼 세금은 29억이 됩니다. 그러나 2021년도 중에 A 필지를 먼저 양도하고 2022년도 중에 B 필지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 세액 감면 적용 전에 내가 낼 세금은 각각 15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 필지와 B 필지를 연도를 나누어 양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소득금액의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합친 금액이 30억보다는 작게 나올 것입니다. 논의의 편의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도 내가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감면율은 10%를 적용받게 되어 1억 5천만 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간 1억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은 14억이 되겠죠.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동일한 연도에 A 필지, B 필지를 모두 양도하게 되면
1년간 감면세액 한도 1억 원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은 1억 원인 반면에 이렇게 연도를 나누어 내가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1년간 한도는 1억 원인 반면에 5년간 한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의 혜택은 2억 원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다음으로 세액 감면의 신청입니다. 크게 특별할 것은 없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호, 2호 공익사업의 시행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호, 2호, 3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볼까요? 1호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양도였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경우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토지보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게 1호와 2호의 신청의 주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자였던 반면에 3호의 신청 주체는 토지의 소유자 그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세액의 추징의 경우 먼저 사업 시행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을 감면받은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추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의 입장과는 좀 거리가 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 계획서상의 공사 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받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세액 감면받은 자의 추징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토지 보상 방법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10%였죠. 채권 보상을 받는 경우로서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15%였고요. 만기 특약이 3년 이상인 경우 30%였고 만기 특약이 5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40%였습니다. 이 만기 특약이 3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에 이렇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준 것은 만기까지 그 채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만기 보유 특약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으로 보상받은 것과 같이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30%에서 15%를 뺀 15%만큼은 당초에 과다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하는 것이고 40%에서
15%를 뺀 25%만큼은 당초에 가다하게 세액 감면을 받은 셈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만큼 추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으로 대토 보상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